오늘도 달리는 지름길 스윙런 방송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철회 또는 유예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이 상호 관세가 유예된다면 부과 시점은 4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잃어버린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일기 당시에는 애플과 삼성의 관세를 면제해줬지만 이번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고 반도체법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FTA 효과로 인해서 관세율은 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인도를 방문 중인 트럼프는 미국을 향한 인도의 관세가 높다면서 우리도 똑같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간밤에는 미국에서 뉴욕 증시는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세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시 안도감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증시 상황 한번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0.6% 상승하면서 개인과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9%가량 상승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 주가 흐름 보시면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현재 1.25%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저점을 기록한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와 주면서 어느새 56,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5% 정도 상승 중입니다. 어제장에 SK하이닉스 4.6%, 4.8%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장에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공행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오늘장에도 2%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살짝 약보합으로 전환이 된 상태 0.3% 정도 하락, 현대차도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이 2.8%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도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한데 HLB가 9% 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에 보톡스 관련주죠. 오늘 급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12%까지 상승폭을 확대한 상황이고 클래시스나 파마리서치,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에코프로 그룹주는 오늘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3.5%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굉장히 부지런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 논의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에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테마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정부가 1조 원을 들여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중에서도 제주 반도체와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가온칩스 이 세 가지 종목의 추세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들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잠시 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상승 섹터 중에 CXL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의 다음 기술로 꼽히는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CXL 양산에 나선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사실상 양산 준비를 벌써 다 마쳤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다음 달 말에 양산에 도입한다고 하는데 오늘 관련주들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50분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관세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상원 관세를 얘기를 했고 지금 시장이 사실 상원 관세가 완화가 돼가지고 상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동안 관세에 대해서 너무 많이 트럼프가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활시성이 해소돼가지고 상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삼성이 올라가고 있죠. 뭐 삼성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뭐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폐지가 아닙니다. 폐지가 아니고 수정 부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일단은 오늘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나운서님. 네. 하필이면 어제 네. 그 2차 전지 상승할 때는 어제 우리 방송이 없었고요. 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이게? 어제는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줬고 그러니까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더라고요. 사실 어제 그냥 진짜 네. 엊그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에코프로비움은 약간 좀 상원 관세 그리고 옵션 만기에 따라 가지고 그래도 에코프로비움은 좀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한번 보자 해가지고 통신만 분들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5% 정도 수익을 바로 다음날 수익을 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이 네. 10%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사람들한테는 수익 금액을 생각해가지고 아쉬워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아이 전문가님 그래도 5% 하루 만에 먹었잖아요. 하긴 뭐 우리가 단타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요. 중간에 급등주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버브 반도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 했는데 어버브 반도체가 어제 갑자기 상승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차익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다음 좀 못 들어가겠다. 근데 오늘 완전 생각했는데 갭상승.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내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안 뒤집히겠습니까? 네, 뭐 앞으로도 기회는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LSCI 반도체 기술 에이징랜드 그거까지 보고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봤는데 그래요. 근데 어제 우리 저거 통신만 분들한테 나 이거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 상호 관세는 피해 봅시다 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1조 원 보따리에 푸네. 그러니까요. 1조 원 보따리에 풀어가지고 날라버렸네. 퀄리타스 반도체 좀 아깝네요. 그래서 사실 네. 어제 에코프로비엠을 수입 본 것보다 네. 어버브 반도체를 날린 게 더 아쉽습니다. 에이, 뭐 여러분들. 좋은 걸 보셔야죠, 전문가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 테마주입니까? 그러면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5%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한 것이 좋은 점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한쪽은 좀 속이 쓰리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네. 일단은 우리가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도 뭐 특정 종목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 게 아니고 왜 온디바이스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 하나씩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온디바이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디바이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들어가요. 네. LPDDI 들어가고 그다음에 테스트 소켓,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MPU. MPU가 뭔지 아십니까?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통신망에서 저번 주에 새벽 1시에 교육해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대전주가 퀄리타스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어버브 반도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어버브 반도체는 작성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디스까지 복합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디자인하우스 그다음에 기판, 페디스 관련주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DDR, 테스트 소켓, MPU, 디자인하우스, 기판, 페디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MPU입니다. MPU는 차량용 반도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왜냐면 차량용 반도체에 자율주행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칩이 들어가는 게 못해도 200개에서 300개예요, 여러분들. 그 칩 소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칩셋 미디어,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링크 제니시스 그리고 여기에 펠리스 관련주인 어버브 반도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버브 반도체는 반성주도 같이 복합 테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대장주로 오늘 어버브 반도체가 상승 중이죠. 자, 여러분들. 네.
3초 시간 드릴게요. 네. 자, 화면 가까이 오셔가지고 네. 저 화면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네. 중에서도 대장주 종목이 뭔지가 아셔야겠죠. 여러분들 뭐 맨날 여러분들 사는 종목이 다 대장주라고만 생각하죠? 아닙니다. 매번 저는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늘 이 통신망 통해서 대장주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버브 반도체가 대장주이기 때문에 오. 이 어버브 반도체를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버브 반도체가 어떻게 됐죠? 한번 차트 현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갭 상승 시작되고 어제 시간의 상승이 되었습니다. 어제 네. 어버브 반도체 시간의 상승할 때 네. 속이 막 엄청나게 막 아팠어요. 막. 그래요. 어제 종가에 들어갈까 말까 생각했었는데. 네. 근데 뭐 이게 놓친 것도 이게 운명일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가 있겠죠. 난 항상 그렇더라고. 미리 네.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매번 상승해. 그러고 나서는 좀 아쉬워하는 편이죠. 네. 그래도 어제 우리는 하루 만에 5% 정도 수익을 창출을 했고 네. 앞으로도 우리는 더 수익을 많이 창출할 겁니다.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방산 테마도 들어가 있고 차량용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직 관련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맞춤형 기술법으로도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근데 네. 지금 완전히 저 갯벌이 되고 있어요. 갯벌? 네. 갯벌이 된다는 뜻이 뭡니까? 어.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바닷물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네. 수급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가 기준으로는 23% 가까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14% 정도 상승 중이거든요. 좀 이렇게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뭐 진단하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차인시역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부분에서 온디바이스에 1조 투자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1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HBM 다음으로 대체자가 온디바이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HBM 다음은 HBM 쪽으로만 다 의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 반도체 소자로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대장주는 어부분 반도체 하는 부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AI 부분이 한동안 한 3주 동안 계속 상승했잖아요, 여러분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AI 반도체 쪽이 조금 차익이 나올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몇백조 원 투자, 저기도 몇백조 원 투자하는데 더 많은 기대감을 끌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체 여러분들? 저는 다음으로는 삼성의 HBM 쪽 라인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온디바이스 AI보다는 이제는 HBM 관련주 쪽으로 테마가 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의 차세대 기술로서 온디바이스 AI와 CXL 관련주들이 오늘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이제 다시 HBM 관련주들로 순환매가 옮겨갈 것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으니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CXL 관련주도 어쨌든 비슷한 의견이신 거죠? 네, CSA 칩셋이잖아요. 네. 칩셋 위주로 해가지고 관련주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칩셋 쪽에서는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뭐 복합 테마도 있고 테크윈도 있고 뭐 미래 반도체도 있고 네. 막 여러 가지 종목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가 네. 한미 반도체입니다. 오. 자,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한미 반도체 보도록 할게요. 한미 반도체는 HBM 대장주인데 CXL 관련주로도 있군요. 네, 제가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한미 반도체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바닷가에 갯벌이에요? 바닷가에 지금 갯벌이 물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네. 그 차이거든요. 근데 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보합 현식의 말이에요. 근데 차트 좀 더 멀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멀리. 멀리 보면은 지금 레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이게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어제 제가 옵션 만기일 날 좀 깜짝 놀랐던 게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동시 호가 때 네. 20% 25%로 올라갔어요. 동시 호가가 네. 외국인들이 좀 어느 정도 선물 지수를 발행했던 사람들이. 네. 근데 하이닉스가 어제 종가에 4%대 마감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도 HBM 수요 증가가 더 기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뭐 물론 지금 많이 올라가다 떨어졌지만 그 안에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차익이 된 거지만은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 증가될 수 있는 게 한미 반도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와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은 그 전에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상승하기 전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조정은 또 길게
빠졌던 거거든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한미반도체가 지켜주느냐 아니면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향후 반영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상승하면 뭐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리스크는 좀 생각하고 가야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뭐냐? 미래 반도체입니다. 미래 반도체. 자, 여러분들 미래 반도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HBM 부분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 막 언론에서는 막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다. 네. 삼성전자 어떻게 된 거냐? 그렇죠. 경영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삼성이 작년 10월달에 7만 원일 때도 HBM 반납 안 할 때도 엔비디아한테 제공 안 할 때도 88,000원 8만 갔거든요. 8천 원까지 갔어요 삼성전자가. 네. 작년 7월달까지만 해도. 그렇게 따지면 경영진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경영진이 잘못이 있는 거는 하이닉스보다 더 늦게 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약점이 잡히고 명분이 잡혀서 삼성전자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떨어질 때마다 그 명분을 삼아가지고 얘기하지만은 오히려 실적이 좋게 안 나온다도 삼성전자는 주가는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성적에 의해서 주가가 견인하는 것도 맞지만은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뭐 미국입니까? 미국이 아니죠. 그럼 한국 시장에 맞춰가지고 환경 조건에 맞춰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집단이든 간에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부분에 따라서 이 미래 반도체하고 YC, 그다음에 DI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AI 반도체 주로 상승하는 것보다 HBM, 삼성에 연관돼 가지고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 반도체를 약간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뭐 우리 윤지환 선생님이 만약에 몇백조 원 투자하고 뭐 레드가 몇백조 원 투자하고 그러면 그 이상의 또 몇백조 원은 또 어디서 투자하겠습니까? 유럽에서 투자를 했고 미국에서 투자를 했고 이렇게 따지면 이제 아프리카가 투자해야겠네. 네. 남는 국가가 아프리카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AI를 뭘로 끌어올릴 거냐고요. 누구나 다 머릿속에서는 AI가 정말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AI 다음으로 온디바이스 AI하고 그 다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HBM 관련주가 테마 순환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HBM 관련주 중에 명실상부 대장주 한미반도체 전문가님이 지금 자리에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미반도체 차트도 방금 보여드렸지만 조정도 굉장히 충분히 받았고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지켜주는 한 새롭게 진입도 가능하다. 일단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종목은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저희와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시면 더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게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입장문을 열어드리고 있는데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비추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한 이유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엔비디아에 계속 납품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이다라고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둘 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 작년 7월 88,000원 주가 고점을 기록했을 때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 지금보다 실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종목의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부진하다라기보다는 저희가 늘 말씀드려왔듯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어져 오고 있고 트럼프 리스크도 또 이어져 오고 있고 환율도 너무나도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고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를 좀 압박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그 아랫단에 있는 HBM 관련주들도 이 CXL 관련주의 순환매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온디바이스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시장의 관심이 지금 일단 온통 관세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좀 부탁드려요. 관세를 사실 지금 매길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속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어떤 최소한의 방어막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어막보다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비난이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관세 맞읍시다. 관세를 맞자. 관세 맞읍시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네. 기업은 사실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들. 네. 기업이 우리한테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주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네. 기업이 순이익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기업들이 막 순이익도 많이 내고 우리 근데 지금 열받아서 갑자기 얘기 나오는데 네. TCCT 보세요. 영업이익 좋게 나왔지. 미국에 공장이 있지. 근데 오히려 그게 단점 현식으로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관세 그냥 맞아버리고 시장 그냥 이 부분을 반영시키자고요. 그동안 그리고 또 반영됐잖아요. 네. 저는 지금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님 말 뜻은 알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한테 때릴 거면 빨리 때려라 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그래 너네 관세 뭐 25%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동안 25% 떼었다고 해가지고 철강주하고 알루미늄 관련주 떨어졌습니까? 뭐 그날은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물론 그날은 그날이지만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세를 떼인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크게 빠진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장은 관세를 떼인다고 했었을 때 캐나다하고 멕시코 부분을 떼인다고 했었을 때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반영이 됐다. 네, 이미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네네. 관세를 때리면은 네. 소매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도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도매 가격이 올라가고 그 자원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하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네. 똑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기업이 문제가 있는 우리는 지금 기업을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물론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 맞지만은 우리는 주식으로 봐야 하잖아요. 주가로만 보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관세 떼일 거면 그냥 빨리 떼려라 이거예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부가시장 부분은 계속 있으면서 시장에 자금이 계속 들어왔는데 네. 관세 떼이겠다 안 떼이겠다 떼이겠다 안 떼이겠다 떼이겠다 안 떼이겠다 떼이다가 협상 의제하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꾸 이게 거량이 자꾸 왔다가 떨어졌다가 왔다가 떨어졌다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무리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량이 그러니까 없으면. 그렇게 지금 트럼프가 왔다 갔다 막 뭐 때릴락 말락 하는 이유가 뭐 본인도 원하는 게 있어서 본인한테 아니겠습니까? 유리하고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협상을 해보려고. 네,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네. 실적이 좋게 나와도 잠깐 상승해도 그냥 이탈이 되는 것 뿐이에요. 모든 종목들이. 근데 오히려 뭐 정치 테마주 오리엔트 전공이나 오리엔트 바이오나 네. 그런 종목도 보세요. 재무가 안 좋아도 계속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쵸? 정치 테마주.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따지자면은 그냥 관세 그냥 맞아버립시다, 여러분들. 주가로 맞고 이거 차이시켜가지고 빨리 내보내는 게 나아요. 자꾸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거래량 떨어지고 조금씩 떨어지고 어느 날은 또 관세에 대해서 부가시장 해소에 따라가지고 또 수급이 들어오고 이럴 바에는 그냥 관세 맞아버리는 게 나아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 PPT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상호 관세에 대해서 협상 의지는 열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이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80이 다 돼가요. 오. 그런데도 머리는 잘 돌아갑니다. 와, 그래요. 사악한 천재예요. 그 말에 따라 가지고 좋은 종목들은 다 떨어지지만, 근데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두렵고 치사해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주가를 올려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FTA 비관세 부분, 상호관세 하나도 예의 없이 다 떼어버릴 거다. 상호 관세에 따라 가지고 네. 그리고 반도체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볼 거고 관세도 어느 정도 떼릴 것이고 엄청나게 자극적으로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자동차도 관세를 떼어버릴 거고. 맞아요. 근데 떼일만 떼린다고 하지 왜 4월 1일까지 하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4월 1일까지 개별 국가마다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허.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가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실망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뭐 트럼프 생각하면은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수익을 위해서 계속 전 정책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주가가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2일까지 우리 각 기업들마다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그거를 개선 기대감으로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FTA가 말 그대로 뭡니까? 무관세예요. 무관세인데 상호 관세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가 얘기한 이유는 상호 관세에 따라 가지고 한국이 우리한테 관세를 5% 떼었어? 그럼 우리도 너네한테 5% 떼일게. 네. 저는 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떼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해야 하는 거고 관세 떼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주가가 하락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점이고 우리가 좀 겁이 나는 거는 관세를 트럼프가 떼일 것이다. 이 우려감에 계속 주가가 빠졌던 거죠. 근데 네. 이 FTA 부분은 좀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FTA 부분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계시고요.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라 이거예요. 나도 돈만 있으면 투자하겠어요. 미국에? 우리 아파트 전세금 빼서라도 네. 투자하겠어요. 뭘 위해서요? 네? 뭘 위해서? 그냥 거기서 뭐 투자 자문사 하나 설립하지 뭐. 미국 투자- 가서 네.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하셔야죠. 대통령한테 DM으로 나 투자 자문사 미국 가서 투자 그 설립할 테니까 네. 나한테 혜택 줘라. 한 2년 동안 세금 안 내게 해줘야. 안 돼요, 전문가님. 왜요? 우리 시청자분들 버리고 어디를 가시려고요? 아,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나도 투자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죠. 돈이 없다. 돈이 없죠. 근데 중요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1일까지 각 기업들마다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리 한국에 지금 정부는 없지 않습니까? 뭐 최상무 권한대행 대통령이 있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당군 할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당군 할아버지밖에. 근데 이 당군 할아버지가 좀 당군 할아버지는 좀 기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최상무 권한대행하고 우리나라 현재 주 정부가 네.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냐 이거예요. 트럼프랑 통화. 통화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좀 불확실성이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 3월 초반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3월 초에. 네, 3월 초에요. 왜냐면 네. 12월 중순에 탄핵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열려 있어요. 3월 초반에. 근데 이 3월 초반에 한국의 상황을 보고 개별적으로 그때 관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한국 상황을. 네. 그러면은 이 3월 달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탄핵이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한테 어느 정도 이 관세 부분을 협상할 의지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3월 달이 지나고 나서 왜 오늘 삼성하고 현대차하고 자동차 부분에 관세를 떼인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한국한테만 떼인다는 게 아니고 전 세계한테 공표를 하는 거예요. 네. 예의 없다. 나는 우방국이든 어디든 간에 다 때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눈치껏 빨리 행동해야. 원래 관세를 크게 때릴 의지는 없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국가들한테 긴장을 주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이 모든 국가들은 미국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한국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이 막 반도체 어떡하냐, 자동차 어떡하냐, 막 언론은 그냥 거슬내세요. 언론이 엊그제 그렇게 현대자동차 관세 맞을 거다, 뭐 자동차 맞을 거다 이렇게 했지만 어제 2차 전지 다 상승하고 현대차 관련주도 다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언론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세에 대해서 맞을 가능성이 있다, 맞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아싸리 관세 떼일 거면 빨리 떼어버리고 그 후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시장이 상승할 부분이 나왔는데 자꾸 저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을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관세를 맞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은 걱정이 되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세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재빠르게 어떻게 미국에 투자를 할 거고 어떤 부분에 따라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또 개선 의지가 돼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왜? 철강하고 알루미늄이 관세를 맞았다고 해서 뭐 쫙 빠졌으니까 안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세를 떼이든 안 떼이든 간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상호 관세가 적용이 된다면 4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죠. 그 시간을 트럼프는 각국 정부와 혹은 그 주요 기업들과의 협상의 시간으로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언론 기사 보시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협상이 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관세를 맞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어도 그래도 이 부분이 너무 주가에 중장기적인 악영향이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미 관세 부과가 결정이 된 철강이나 알루미늄주 같은 경우에도 당일에는 약간 주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큰 그림에서 보자면 그다지 타격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다른 업종이라도 비슷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우리 현대차도 그렇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그렇고 너무 기술력이 좋고 너무 판매를 잘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아쉽고 좀 억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관세에 대한 문제가 부디 좀 빠르고 편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와 우리 기업들 혹은 우리 정부와 어떤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으니만큼 이 부분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주시해 보시고 더 다양한 정확한 빠른 분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팍스 통신망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정보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일단은 트럼프가 자동차와 반도체를 콕 집어서 관세를 매기고 또 뭐 반도체 지원법도 손을 대고 싶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한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게 일단 우리 현대차가 너무 미국의 전기차 판매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현대차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올라간다고요? 관세 맞아도 올라갈 것 같은데요. 관세를 맞아도? 네. 왜요? 좀 특이하죠? 네.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 현대차가 사실 이 부분은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투자, 그러니까 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미국은 청바지가 유명해요. 청바지? 네, 청바지의 본고장인 미국이에요. 미국은 서부가 많았잖아요. 서부. 네, 네. 카이라웃인가? 보이스카우트, 카우보이 때 많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청바지 본고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따라서 트럼프가 네. 이 부분에서 자동차 제조 산업 단지가 미국이 원래 1등이었어요. 네. 미국이 원래 1등이었습니다. 네. 근데 막 그 중간에 낀 게 누굽니까? 원래 중국은 내연기관은 잘 못 만드는 기업 중국이에요. 내연기관 절대 못 만들어요. 그래요? 근데 중국이 왜 전기차가 왜 1등인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자원이 많잖아요. 자원이 많아서. 자원이 많고 인건비 싸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기차도 소매 단가가 가격이 더 싸잖아요.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자원들도 뭐 다 싸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판매 가격도 싸게 팔 수 있고 그렇죠. 인건비도 싸고. 알리나 테무 같은 데도 네. 전기차 검색하면은 중국 전기차 올라와 있어요. 네. 그것도 배달해줘요. 알리 테무에서 전기차를 살 수 있어요? 네. 그만큼 되게 가성비가 좋고 네네. 그만큼 전기차가 많이 공급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네. 수요 공급, 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져야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놈의 중국이 전기차를 시장을 다 생태계를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무자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격이.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이 부분은 잠시 후 설명해드리고 지금 트럼프는 입장에서는 현대차한테 네네. 추가 투자 아니면은 상호 관세를 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네. 추가적으로 좀 투자를 더 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정의성 회장이 네. 사실 솔직히 IIA 보조금으로 제일 피해를 본 거는 2차 전지가 아니고 현대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우. 현대차라고 네네. 여러분들. 그 부분은 잠시 안타까워요. 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네. 당장 힘들지라도 자동차 판매는 저가형으로 돌파할 예정이고 현대차는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지금 저가형으로 이 위기를 돌파한다. 그 말은 지금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 핵심은 또 배터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네. 탈 배터리를 지금 현대 자체가 LG화학하고도 같이 협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탈 중국?
네, 탈중국. 네. 탈중국을 통해 가지고 자원을 네. 한국산으로 가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LG화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LG화학에서 현대차 걸로 배터리를 써가지고 가격을 어느 정도 가성비에 맞게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네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관세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관세. 아니에요. 중국이 관세를 맞으면 광물 자원이 올라갑니다. 어, 광물 자원이 올라가요. 뭐 리튬 가격 이런 거. 리튬 가격, 뭐 니켈, 네. 망간 가격들이 다 올라가요. 어,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관세 일단은 전 세계 나라한테 관세를 떼게 하고 중국한테도 더 세게 떼이는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중국한테도 관세를 떼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이 관세를 떼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재를 할 거 아니에요. 광물 같은 경우. 그러면은 광물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오, 광물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이 그동안 적자가 났던 거죠. 네. 재고를 갖고 와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가 추가적인 투자를 미국에 안 한다고 해도 현대차가 관세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는 뭐 영업이익이 뭐 올라가가지고 현대차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예? 올라갔어요. 아니요. 안 올라갔어요. 현대차 차트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막 판매량 또 막 경신했다 이러는데도 주가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관세 뭐 안 맞았는데도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어려워요.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는 거지. 뭐. 지금 주가가 한번 볼까요? 보세요. 관세 안 맞아도 저렇게 차트가 좋단 그래요. 말이에요. 어제 반짝 반등했는데. 여러분들 그동안 현대차 보세요. 네.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테슬라 이긴 적도 있고 포드 이긴 적도 있고 많이 판매됐어요. 그래요. 관세 없었어도 저렇게 주가 떠졌단 왜죠? 말이에요. 문제가 뭐죠? 문제요? 네.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좀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저렇게 차트가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관세를 맞겠다 부분에 따라 가지고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용으로 저는 반등의 호재하고 좀 보고 있거든요. 10월 달부터 계속 현대차는 영업이익 판매 2위, 현대차 재무 좋아지고 현대차 기회 좋아지고 있다.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작년에 현대차 주가 올라갔던 게 조정받아서 이렇게 떨어졌던 거다. 그 조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테슬라 다음은 전기차 미국에서 저렇게 판매됐는데. 즉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네. 관세 맞아도 현대차 주가는 올라갑니다. 어. 관세 안 맞았어도 주가는 저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관세 안 맞았어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추가적으로 투자 안 해도 관세 맞고 나면은 부가시성 해소로 주가는 상승할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현대차가 관세 이익을 맞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테슬라하고 리비안이 반사 이익을 복구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은 네. 거의 다 현대차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테슬라하고 리비안에 연관되어 있는 배터리로 인해서 투심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현대차 주가를 보셨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가 문제인 건데 2차 전지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2차 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현대차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근데 아나운서님은 캐즘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기차 캐즘이요? 네.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네네. 일단은 전기차 산업이 막 초기에 너무 막 부흥을 하다가 잠깐 멈춰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는 좀 그 캐즘이라는 것도 끝나갈 시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정말 캐즘이라고 생각합니까? 언론인들 얘기하는 것처럼? 주가가 근데 이 정도로 떨어진 게 단순히 캐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겠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네. 캐즘 때문에 언론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언론들 저는 솔직히 매국노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현대차트 보여드렸잖아요. 현대차트 다시 한번 보실래요? 현대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뿅. 한번 보세요. 현대차 장기자동차 많이 판매했어요, 여러분들. 현대차 주가가 작년 7월쯤에 고점이었거든요. 7월달이 고점이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이때도 뭐 캐즘의 그 정점에 있었거든요. 네. 자동차 판매 많이 못해서 저게 주가가 떨어졌습니까? 8, 9, 10, 11, 12 현대차가 세계 신규용 세웠는데 그때? 네. 아니죠? 네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2차 전지도 전기 자동차가 판매량이 줄어들어가지고 판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 현대차가 지금 7월달 주가가 저 모양인데 정말 에코플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에코플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 많이 했는데도 그 부분에 양극재가 많이 들어간 게 에코플로하고 에코플로비엠인데 저 때부터 같이 빠졌어요. 현대차하고. 자, 그다음에 에코플로비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에코플로비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코플로비엠도 똑같아요. 7월 달부터 현대차는 전기차 캐즘이 많았는데 캐즘이 없었는데 주가는 똑같습니다. 에코플로비엠하고. 네. 자, 그러면은 NNF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NNF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NNF도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다음에 TCC 스틸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TCC 스틸러. 스틸. 똑같아요. 7월 달부터. 자, 그러면 문제는 뭐겠습니까? 캐즘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 현대차는 전기차에 판매 많이 했는데도 빠졌고, 그렇죠?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양극재 부분이 거의 다 전 세계 그리고 23년보다 24년도가 전기차가 판매량이 더 많았거든요. 네. 여러분들 24년도가 더 많았어요, 전기차가. 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빠졌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들은 저는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냐면 주가 왜 빠진 잘못된 거죠? 기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현대차가 관세에 맞아도 저는 솔직히 상관없다고 봐요. 관세를 맞아도 안 맞던 차트는 똑같았습니다. 일단 관세를 맞고 부가시성을 해소시키고 올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재물을 보고 몇 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재물 보고 몇 년 동안 투자를 하는 거는. 그리고 재물 보고 몇 개월 동안 투자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화그룹이 있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한화그룹들이 계속 투심을 이용한 것도 있지만 한화그룹은 트럼프의 정책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상승하고 반성까지 연결돼서 한화그룹주들이 더 많이 상승한 게 많죠. 그러면은 조선주 반상으로 인해서 한화그룹주들이 상승했다고 하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조선업은 관세 안 맞을까요? 그러게요. 한국에서 조선업을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는데 관세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보내는데 관세 안 맞겠어요, 조선주가? 저는 관세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세 때문에 오히려 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종목하고 기업은 틀린 거예요, 주식하고는. 그렇죠? 기업은 적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이익이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은 첫 번째지만 실적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테마 이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용기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세 맞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맞든 안 맞든 간에 트럼프의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이 배터리 관련주들은 저는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중간에 아나운서님 생각해 보세요. 네. 중국은 막 캐는 게 막 광물도 많고 네네. 막 중국은 막 전기차 자동차도 10명이서 만들 수 있대요. 막 조립해가지고 뭐 나사만 끼고 막 거기다 배터리 이렇게 셀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한국 시장 인터넷 쇼핑몰 뭐 있습니까? 네이버 스토어팜이 있고 G마켓 있고 오션 있고 뭐 쿠팡이 있고 네. 쿠팡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얘네들이 왜 밀렸어요? 중국의 테무하고 알리가 들어와서 막 밀린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전 세계도 쇼핑몰이 있는데 중국의 알리바바하고 태반가 뭔가 테무. 테무 때문에 다 밀렸잖아요.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은 전 세계 입장에서는 네. 전기차 중국 쪽에 관세를 떼어야겠죠. 중국의 관세가 110%예요. 110%인데도 중국 전기차 많이 나갑니다. 그래도 싸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중국 전기차의 관물을 가격을 올리려면은 상대방 국가들은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어느 정도 전기차 판매를 많이 하려면은 보조금은 많이 풀어야겠죠. 그게 저는 3월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에서 3월달에 보조금을 많이 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유럽에 있는 공장이 LG 엔소하고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헝가리에 있고 LG 엔소도 헝가리에 있죠, 여러분들. 네. 거기서 유럽으로 다
유통이 되고 하면은 오히려 더 주가는 상승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공포감 뭐 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빨리 그냥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고 이 부분은 빨리 지나고 주가를 더 올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이제는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를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그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지금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일단 현대차부터 살펴보시면 현대차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미국에서 너무 잘 팔리니까 견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관세는 적용이 될 것으로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세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대차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죠. 이게 바로 트럼프로 인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많이 선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요. 관세 부과가 확정이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지금 주가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대차 다음으로 2차 전지 이야기도 좀 해보자면 관세가 부과되면 배터리 기업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관세를 매기면 중국에서는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의 가격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싼 값의 배터리 원료를 미리 확보를 해뒀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지는 부분이 이득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 현대차가 관세를 받게 되면 미국의 기업, 전기차 기업,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기업들은 조금이나마 반사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테슬라나 리비안에 납품을 하는 우리 2차 전지주들에는 당연히 좋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가 만연했던 지난 한 해 7월까지 현대차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거의 30만 원 선까지 올라섰었는데 그때 이제 2차 전지주 주가는 부진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 때문에 주가가 부진하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그 당시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캐즘 때문에 2차 전지주 주가가 부진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관세라든지 뭐 보조금 같은 문제들이 불확실성 해소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관세 떼인다고 해도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관세 떼인다고 트럼프가 어제 얘기했어도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올라가고 있는데 뭐 하려고 겁먹습니까? 그냥 관세 때리려고 하세요. 오히려 주가 지금 우리는 기업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주가를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세에 떼인다고 하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이 자식이 관세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들이 맞으면 안 좋은 거 알면서 저 자식이 저 전문가 놈이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욕하세요.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차라리 관세 맞고 그 부가시성 빨리 해소시키고 올려버립시다. 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 그 관세 부분 트럼프가 정해놓은 관세 부분이 있어도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주가하고 기업은 다르게 얘기하는 거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삼성 주가는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시간이 없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오늘 어제 그렇게 상승했으면 오늘 그냥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48분, 49분이 다 돼가는데 에코프로비엠에 따라가지고 TCCT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모든 2차 전지 종목들도 장 초반 어제 상승했던 부분에 차익에 대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관세 때리라고 하세요. 걱정 없습니다. 관세 때리면은 더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 부분은 이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네. 관세 때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때리라고 하세요. 네, 오늘도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벌써 저희가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일단 방송을 마치게 되면 월요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지만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들어오는 소식들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통신망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통신망 저희가 QR코드 한 1분 동안 더 띄워드릴 겁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지금 입장하실 수 있고 방송이 없는
남는 시간에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저희가 드리는 좋은 정보들 다 아낌없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인사드리고 주말 푹 쉬고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